차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안의 내용에 몰입한다기보다 판단하면서 읽게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상사회인 유토피아를 말하는 라파엘의 시점, 그리고 그걸 듣는 청자이자 저자인 토머스 모어의 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파엘과 토머스 모어를 상자의 시선으로 보는 독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고 이를 해결한 사회인 유토피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토피아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허구의 이야기로 읽기보다는 우리 현실을 자각시키는 그런 책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꼽은 부분은 권력자들의 태도와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었던 부분인데요. 구절은 이런 행동으로 그들이 보여주려는 것은 무슨 일에서건 누군가 그의 조상들보다 더 현명한 자가 있으면 그건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조상들이 남겨준 아주 훌륭한 선례들을 소홀히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꼭 어떤 점에서 조상들의 생각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당장의 과거를 존중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필사적으로 거기에 매달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변화하려기보다 자신의 입맛대로 기존의 것들을 따르려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유지시키려는 권력자들의 태도와 그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의 문제점이 보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골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토피아에서 범죄자들을 어떻게 교화시키는가에 대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이 과연 진정한 교화의 방법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옆에 소설에 나온 부분을 보면 도둑들의 범죄가 잔악성을 띠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옥에 가두거나 쇠사슬에 묶지 않고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공공사업장에서 일하게 합니다. 노동을 기피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쇠사슬로 묶지는 않지만 매질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아무도 모욕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앞부분에 나와 있지만 그 뒤쪽으로 가면 노예들은 무기가 없고 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범죄의 증거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건더질을 할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히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고 딴 데로 달아날 가망성도 없습니다. 발가벗고 도망간다면 몰라도 그 나라 다른 사람들의 보통 옷과 생판 다른 옷차림을 한 사람이 어떻게 도망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망칠 수 있더라도 잘린 귀 때문에 들키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유토피아의 도둑들이 어떤 처벌 방식을 띠는지를 나타낸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쇠사슬이 아니라 사회적 감시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잘린 귀와 다른 나라로 도망칠 수 없는 특정한 옷차림이 이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가두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둑들이 과연 진정한 교화의 방법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처벌 방법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지문에서 하물며 망아지를 구매할 때도 이것저것 살피면서 왜 결혼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지 않은가에 대해 비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결혼은 망아지를 고르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우스꽝스럽지만 배우자의 알몸을 보고 결혼하는 제도로 작은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혼하는 일을 최소화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얼굴만 보고 결혼하는 신중하지 않은 결혼보다는 진정성 있는 결혼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은 개인적인 변수와 개인적인 감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문란함을 차단하고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와의 끈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적정한 결혼이라고 볼 때 유토피아에서 이혼 절차를 깐깐하게 만들어 새로운 배우자를 찾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진 부분이 적절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이 파트 세 번째 장을 보면 부부가 각자가 새로 결혼한 길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 부부 간의 사랑이 단단해지기 어렵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라는 구절이 있는데 과연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면 과연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감정을 기반으로 한 선택에서 과연 이 제도가 완전한 통제 혹은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했고 이상과 인간적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이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 교복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차별을 최소화하자는 것에 대다수가 동의를 하고 옷차림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복은 학생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옷차림으로 인한 차별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임에도 자신을 표현하거나 편안한 옷을 입고 싶은 학생은 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칙을 무시하고 원하는 옷을 입고 학교에 갈 경우 질서 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복 착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옷차림에 의한 차별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토피아가 현실에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해 조금 더 이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에 대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유토피아의 결혼과 현재의 결혼은 어떤 점이 가장 크게 충돌하나요? 알몸 상태로 서로의 알몸을 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면서 좀 더 나은 배우자를 선택해서 이혼을 하지 않게 하고 그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 유토피아인데 그렇게 전부 그걸 제도로서 그런 식으로 다 확인시켜서 이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선택이다. 라고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끌까요?